불체포특권 포기쇼는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트릭이죠. 언론에 연설문을 사전에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연설에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이재명이 들고 나오자 야당에서는 박수가, 여당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은 연설을 잠시 멈추고 야유를 하는 여당 의원들을 몇 초간 흘겨보았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이재명이 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걸 아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의 연설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지나간 버스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을 할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지금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글쎄요. 다시 처리한들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몰염죄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5분 신상 발언을 보는 듯한 몰림죄의 극치다. 아마 어떻든 대표와 이 수석대변인 모두 포기를 한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루어진다는 걸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떼울 수 없다. 그래서 이분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재명은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을 덮치어온 이 돈봉투 사건 등 부패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정치판에는 국민의 공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공복은 없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김기현의 연설을 두고 이재명은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 어려운 민생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을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 야당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생각한 것은 35조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여 나라 재정을 더 황폐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언제 하겠습니까? 아무리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앞에서는 하자고 하시고 뒤에서는 할 의사가 없어 보이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로텐드홀에 의자를 하나 놓고서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김기현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대해,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여기에 전부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은 범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재명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에피소드 하나. 김기현이 싱하이밍을 관저로 찾아가 만난 이재명이 싱하이밍의 옆에 앉아서 입장연설을 다소시 듣고 있었던 걸 경청한 것을 비판을 하자 이재명은 마치 실수라도 하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까지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침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기현은 이재명을 향해 이렇게 질타를 했죠.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아무리 그래도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게 외교인 것인가?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재명은 웃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김기현이 말이 가짜나서 비웃은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도 스스로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보도된 연속 사진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웃음이 새 나오는 것을 진정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뒤에 다시 정면을 향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재명은 김기현이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고 묻자 발 옆자리에 있는 자신의 동지 정청래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기현은 그런 이재명을 향해 폭포수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는 말. 이 말이야말로 김기현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 국회 방송 화면에는 그러니까 이 국회 본회의장의 대형 화면에 그 국회 방송 화면 장면이 그대로 중계가 되죠. 그 화면에는 고민정, 김교흥 등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신문은 그때 이재명은 삐딱하게 앉은 채 김 대표 연설을 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기현 대표 연설에서 막상 뉴스가 된 것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은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말입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제가 문재인 정권에게 중국과 유착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기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김기현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이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김기현은 이를 두고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 김원경 민주당 혁신위가 출발했습니다. 이 혁신위원 1차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기에도 친명일색입니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원 7명 중에 6명이 아주 노골적인 친명 인사이거나 과거 이재명 옹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친위 부대가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만이 터졌습니다. 김은경이 발표를 한 혁신위 명단이 이렇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 그리고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라는 연구소의 대표, 더 가능연구소, 그리고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군요. 이 윤형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이진국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여기에다가 당내 인사로 두 분이 있죠.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그리고 이순호 전 울주군수, 이분은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즉각 이 명단이 발표되자 즉각 혁신위원이 친명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일제히 그렇게 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복경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강성 팬덤에 대해 팬덤은 죄가 없다. 당 지지자를 전부 다 자르면 뭘 갖고 정치를 할 건가 이러면서 팬덤과 이재명을 옹호했습니다. 윤형중 전 기자는 지난 대선 캠퍼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친명이죠. 그리고 이진국은 지난해 2월 이재명 지지선언을 한 제야인 지식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지호는 대선 때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 이재명의 숨겨진 측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당내 인사인 이해식은 대표적인 이해찬계이자 친명계로 소문났습니다. 원외 인사로 참여한 이선호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부터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울산 이재명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울산 이재명. 언론은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명이 모두 친명이라고, 그래서 친명일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니 솔직히 무슨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재명이 뜻대로 움직이는 혁신위가 되겠죠. 제게는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이재명의 마지막 꼼수로 보입니다. 자, 김은경은 이런 친명혁신이라는 비판을 일자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오로지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정치에 아직 정자도 모르는 분으로 제게는 보이는데 말입니다. 언론에 나온 비명계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혁신위가 이재명의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신의 쿠데타의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신의 쿠데타의 수단으로 혁신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든 김은경은 혁신위의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도움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꼽았습니다. 김은경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도움봉투 사건,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혁신위는 도움봉투 사건과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당내 부패 비리 사건들도 진단을 한다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은경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움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죠. 그녀는 그 말을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실제 관련 자료를 보니 도움봉투 의혹이 심각한 사건이고 의혹이 연루된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돈봉투를 받은 20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공천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김은경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참 큰일 났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 내가 지금까지 뼈를 깎는다 하는 그런 각오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 피부를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겁니까?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 삼국지에도 가죽이라고 나오는가요? 그런 험한 소설에도 말입니다. 김은경은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시스템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통 공천에 관여되는 자리를 맡으면 누구나 하는 말이죠. 기득권을 혁파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서 참신한 새로운 인재를 내놓겠다. 말은 쉽지만 우선 현역 의원 기득권 체제를 혁파한다는 게 비명계를 혁파하는 게 아닌가 모두 생각할 것입니다. 친명계는 그대로 놔두고 비명계는 작사를 내자. 그런 겁니까? 과연 민주당이 김원경이라는 인턴도 그치지 않은 집도의가 휘두르는 메스 칼날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그 일은 자신은 빚이 없다는 말로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인가요? 조민은 인스타그램에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썼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에는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민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어제 아침, 그래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에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사 자격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군요. 조민이 말입니다.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발전할 계획이다. 그런데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 취소 관련 청문 때 조민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조민이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검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할까 봐서 그래 8월까지 기소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그 구명 기회를 내년 총선으로 이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찾아갔죠. 솔직히 참 기묘한 일가입니다. 제가 정작 놀라는 것은 저 같으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할 터인데 조국도 조민도 여전히 외부의 시선, 카메라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후흑도 그 경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